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보안 인증 분야의 강소기업 라운시큐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으로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통해 로그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기술 뒤에 숨어있는 국내 대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라운시큐어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회사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 그리고 AI 보안이라는 키워드와 맞닿아 있는 기업인데요. 과연 이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성장 스토리를 그려나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라운시큐어는 2012년 10월에 설립된 회사로 즐겁고 안전한 AI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미션 아래 모바일 보안 솔루션과 FIDO, 생체 인증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IDO란 패스트 아이덴티티 온라인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 비밀번호 없이 지문이나 얼굴 같은 생체 정보로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 방식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생체 정보 자체를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사용자의 기기 안에만 안전하게 저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생체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피싱이나 도용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라운시큐어의 성장 과정을 시기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태동기이자 초기 성장기였습니다. 이 시기 국내 모바일 보안, 생체 인증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FIDO 생체 인증 사용자 수는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둘째, 2018년부터 2023년까지는 국내 디지털 신원 인증, 이른바 DID 시장을 주도적으로 확장시킨 시기입니다.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설계하고 개발했으며 2021년부터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셋째, 2024년 이후부터는 신사업을 다각적으로 육성하는 단계로 양자 내성 암호와 에이전틱 AI라는 두 가지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이순영 대표이사로 지분 17.26%를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지분율은 39.01%에 달합니다. 이 대표이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표직을 맡아오고 있는 창업자로 회사의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산업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IDO 인증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의 상당수는 사실 고도화된 해킹 기술보다 유출된 비밀번호에서 시작됩니다. 비밀번호는 기억해야 하는 특성상 단순하게 설정되거나 여러 곳에서 재사용되기 쉽고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유출 위험도 크죠. FIDO는 바로 이런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인증 표준입니다. 최근에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2022년부터 이 표준을 소비자용으로 구현한 패스키라는 형태로 채택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글로벌 FIDO 인증 시장은 2026년 27억 6천만 달러에서 2035년에는 148억 2천만 달러까지 연평균 20%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2026년 기준 전 세계에서 활성화된 패스키는 약 50억 개로 추정되고 글로벌 기업의 68%가 패스키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인증 시스템은 한번 도입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서 이러한 채택률은 향후 고정적인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이 결정적인 분기점이었는데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고 민간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면서 민간 인증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여러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인증체계와 접근권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다중인증 확대와 생체인식, 모바일 신분증 활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서 관련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FIDO 시장은 표준 중심 산업이면서 동시에 높은 전환 비용과 레퍼런스 기반의 진입 장벽을 가진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인증 시스템은 보안성 검증과 규제, 준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번 도입한 사업자를 쉽게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구축 실적과 운영 경험을 가진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투자 포인트를 설명할 때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ID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ID란 개인이나 기관을 디지털 환경에서 식별하고 인증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합니다. FIDO 인증이
지금 이 기기를 쓰는 사람이 등록된 본인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기술이라면 디지털 아이디는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를 증명하는 기술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아이디 시장은 2025년 442억 달러에서 2031년 1321억 달러까지 역시 연평균 20%의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유럽연합은 2026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이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고 2027년부터는 은행, 통신, 의료 등 주요 산업이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정책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 흐름에서 상당히 앞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아이디의 구축 단계를 넘어 실제 운영과 활용 단계에 진입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블록체인 기반 DID를 적용한 국가 단위 신원 검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됩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그리고 2025년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2026년에는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까지 추가되면서 국내 주요 공공 신분증의 디지털 전환은 사실상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삼성월렛, 네이버, 카카오뱅크, 토스, KB스타뱅킹 같은 민간 플랫폼에서도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의 누적 발급 건수는 2026년 기준 약 730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산업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발급은 공공재 성격이라 수익이 크지 않지만 진짜 수익은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발급량이 늘어날수록 검증 수요가 늘고 검증처가 늘어날수록 다시 발급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초기에는 발급 확대가 중심이 되지만 일정 수준의 보급률에 도달하면 검증 서비스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익화가 본격화되는 구조인 것이죠. 그럼 이제 라운시큐어가 실제로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라운시큐어의 매출은 크게 두 개 사업 부문으로 나뉩니다. 2025년 연간 연결 기준으로 솔루션 사업 부문이 매출 비중의 49.5%, 서비스 사업 부문이 51.3%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연결 조정 부분입니다. 첫째, 솔루션 사업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사용자 신원과 접근 권한을 다층적으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그리고 국가망 보안체계 구현 관련 보안 솔루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로 트러스트란 누구도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의미를 담은 보안 개념입니다. 대표 품목으로는 통합 접근 관리, PC 보안, 모바일 보안, 그리고 유비쿼터스 PKI가 있는데요. 이 중 모바일 보안이 솔루션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회사의 대표 제품인 원패스는 국내 최초로 FID 월라이언스의 FIDO 서터파이드 인증을 획득한 다중인증 솔루션으로 국내 생체 인증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약 80%를 추정치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라운시큐어는 FID 월라이언스의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글로벌 인증 표준 논의에 직접 참여하며 기술 주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사업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화이트햇 컨설팅 사업은 화이트해커 조직인 화이트햇 센터를 통해 정보보호 컨설팅, 취약점 분석 평가, 모의 해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화이트해커란 시스템의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말하자면 선한 목적의 해커를 뜻합니다. 2025년에는 구독형 모의 해킹 서비스인 라운 PTAAS를 출시해 기업이 상시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다음으로 IDAAS 인증 사업은 스마트폰 유심의 공동인증서를 발급하고 저장해주는 서비스로 피싱 사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이른바 바즈 사업은 모바일 신분증, 디지털 증명서 등 신원과 자격을 발급하고 검증해주는 사업입니다. 라운시큐어의 고객군을 보면 국내 천여 개 주요 공공기관, 금융, 공기업, 금융사,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SK텔레콤, 삼성전자 같은 일반 대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고 안정적인 고객 기반이 회사의 사업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회사의 핵심 기술을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FIDO 생체 인증과 블록체인 기반 DID가 이 회사의 핵심 축입니다. 정리하면 FIDO는 이 사람이 등록된 본인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기술이고 DID는 이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를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라운시큐어는 이 두 기술을 결합해서 개인과 기기, 그리고 앞으로는 AI 에이전트까지 안전하게 연결하는 신뢰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의 재무 성과와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2025년 연간 연결 기준 라운시큐어는 매출액 638억 원, 영업이익 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625억 원 대비 2.0% 성장했는데요. 사실 예정되어 있던 일부 프로젝트들이 2024년 12월 계엄 사태 이후 진행이 다소 지연되면서 상반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던 점이 낮은 성장의 원인이었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솔루션 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4.3% 역성장한 316억 원을 기록했는데 특히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모바일 보안이 203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서비스 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27.2% 성장한 327억 원을 기록했는데 화이트햇 컨설팅, IDaaS, 블록체인 서비스 모두 고르게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4% 증가한 2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고마진 프로젝트 효과와 제품 믹스 개선 등이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순이익은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6억 원 감소했는데 이는 영업이익이 늘었음에도 한국디지털인증협회에 19억 원의 기부금을 지급하면서 기타 영업 외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2026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역성장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 연결 대상이었던 인비즈넷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관련 매출이 인식되지 않은 영향이 컸고 이를 제외한 기존 사업 매출은 오히려 소폭 성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마이너스 31억 원에서 마이너스 21억 원으로 적자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는 통상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이고 3분기와 4분기에 영업이익이 몰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전체 전망은 어떨까요? 회사는 2026년 연간 매출액 699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9.6%, 60.4% 증가한 수치입니다. 솔루션 사업 부문은 전년의 낮은 기저 위에서 통합 접근 관리와 모바일 보안을 중심으로 11.0% 증가한 350억 원, 서비스 사업 부문은 7.9% 증가한 35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25년 4.4%에서 2026년 6.4%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숫자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회사에 투자할 때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모바일 신분증 사업의 성장성입니다. 라운시큐어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사업을 상용화한 이래 업계에서 선도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5년 3월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 단위로 발급하기 시작했고 이후 네이버페이 등 5대 민간 플랫폼으로 발급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2026년부터는 병원, 공공기관, 금융사, 이커머스 업체 등으로 그 활용처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ID 사업을 포함한 블록체인 서비스 매출액은 2024년 142억 원으로 전년 34억 원에서 급성장한 이후 2026년에는 177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앞으로는 국내 사업을 넘어 동남아와 남미 지역으로의 진출도 추진 중입니다. 우선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데 만약 수주가 성사된다면 첫 해에만 매출액 100억 원 내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SBI그룹 계열사인 SBI 스미신 넷뱅크와 협력하며 생체인증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2025년 4월 일본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원 다중인증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회사의 기술력과 납품 이력이 현지에서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둘째, 화이트햇 컨설팅 사업의 성장 기대입니다. 라운시큐어는 국내 유일의 프리미엄 모의 해킹 전문 기업으로 국가지정 정보보호 전문 기업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화이트햇 컨설팅 매출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5억 원에서 55억 원대에 머물렀지만 2025년에는 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사이버 해킹 사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집계 기준으로 2022년 1142건에서 2024년 1887건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모의 해킹 수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중장기 신사업의 성장 기대입니다. 회사는 양자 내성 암호, 그리고 에이전틱 AI라는 두 가지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자 내성 암호는 양자 컴퓨터로도 해독이 어려운 암호 기술을 말하는데 글로벌 시장은 2030년 12.3조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2024년부터 관련 솔루션을 개발해왔고 최근에는 KD비생명보험을 포함해 국내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10곳 이상과 신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전틱 AI는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말하자면 나를 대신하는 또 다른 대행자가 생기는 개념인데요. 이 기술이 편리한 만큼 권한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 보안 수요를 겨냥해 2026년 4분기 중 관련 솔루션을 출시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직 준비 단계로 당장의 매출보다는 향후 성장 동력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점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9일 기준 라운시큐어의 시가총액은 897억 원 수준이고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17.8배입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 전체 평균 30.1배 대비 할인되어 거래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비교 대상 기업으로는 아톤과 파수 AI가 있는데 2026년 기준 아톤의 PER은 10.6배, 파수 AI는 13.1배로 오히려 라운시큐어가 이 두 기업 대비 할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이익 규모보다는 향후 성장성과 사업 방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즉, 국가 단위 모바일 신분증 구축과 운영 레퍼런스를 보유한 사업자로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 시장이라는 신규 성장 동력을 선점하고 있고 양자 내성 암호와 에이전틱 AI 보안이라는 차세대 인증 영역으로의 성장 동력도 함께 갖추고 있다는 점이 검증 시장 본격화와 신사업 매출화에 대한 기대로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2025년 연간 약 12% 하락했고 2026년 들어서도 6월 17일 기준 7.1%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만 2026년 4월 15일부터 약 1개월여 동안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는 양자 내성 암호 관련 시장 기대감과 함께 일본 시장에서 회사의 생체 인증 서비스 월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함께 존재하죠. 이번엔 투자 리스크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라운시큐어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경쟁사 대비 낮은 수익성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회사의 연도별 영업이익률은 각각 마이너스 2.3%, 9.2%, 마이너스 3.2%, 3.1%, 4.4%로 2021년과 2023년에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아톤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평균 영업이익률이 19.4%에 달하고 파수 AI와 드림 시큐리티도 각각 8.9%, 10.3% 수준입니다. 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이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사적으로 라운시큐어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솔루션 사업 부문에서 약 100억 원 내외의 이익은 창출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투자 집행과 미래 성장을 위한 신사업 조성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향후 서비스 사업 부문에서 해외 사업 성과가 뚜렷해진다면 수익성이 점차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실적 흐름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라운시큐어의 기업 개요부터 산업 현황, 사업 포트폴리오, 핵심 기술, 실적과 전망, 투자 포인트, 밸류에이션, 그리고 투자 리스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라운시큐어는 국내 모바일 보안, 생체 인증 시장에서 오랜 업력과 레퍼런스를 쌓아온 강소기업이고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국가 단위 인프라 사업에서 선도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화이트햇 컨설팅 사업의 성장,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와 에이전틱 AI라는 중장기 신사업까지 준비하고 있어 성장 스토리 측면에서는 여러 개의 기대 포인트를 가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사 대비 낮은 수익성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고 이 숙제를 풀 열쇠는 결국 해외 사업의 성과에 달려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의 해킹 서비스 기술력이 더 고도화되고 모바일 신분증 관련 해외 수주가 가시화되거나 에이전틱 AI 기반 보안, 자동화 사업화가 뚜렷하게 표면화된다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실적 발표와 사업 진행 상황을 통해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운시큐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